자, 행명 21이 문재인 정권 청산과 심판을 요구하는 데는 문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해악들을 뉴핑해서 또 제가 지적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폭로하고 터뜨리고 끌고 간 부분도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문가리가 우리들 병원과 관련해서 했던 일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언론들은 철저하게 이걸 덮고 있고 2년 동안 수사 안 하다가 면죄부를 줬는데 조사와 관련해서 당시 서초경찰서에 조사를 했던 2020년도에 한 경찰 간부는 이 사건은 대선 자금으로 조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 6월 22일입니까? 당시 앵그리블루 2차 집회에서 이 문제를 내걸고 집회를 했고, 그래서 양화대교를 건너서 산업은행 앞에, 대출해준 산업은행 앞에까지 몰려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집회를 한 것은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우리들 병원 문제 때문에 집회를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폭로도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넘기고 갔습니다. 이 사안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문 정부의 최초의 대형 게이트가 됐을 거고, 제가 그때 주장했지만은 1,400억 중에 한 1,000억 정도만 용도가 있고 400억이 용도가 없는 운용 자금으로 됐다. 그래서 12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자금으로 가야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이 일을 가지고 특검을 할 거냐? 저는 안 한다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도 여기에 대출해 주는데 관여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래간만에 이 미국의 선데이 저널이 지금 보도를 해서요, 제가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데이 저널은 단독 우리들 병원 사건 무혐의 처분, 문재인 검찰 묻지마 면죄부 민낯 해가지고 2년 동안 검찰 캐비넷에 섞이다가 결국은 무혐의로 했는데, 치맛자락 저주 벌써 잊으셨나? 문재인 감옥 관리만 남았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 정권이 자기들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이 퇴임 이후에 그것이 다시 부각되지 않도록 서둘러 면죄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타이 인스타 항공, 물산시장 선거 개입 등 여러 가지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 병원 대출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앞으로 특검까지 해야 되겠지만 소리 소문 없이 무혐의 처분했는데 사건 관계인 측에서는 고검에 항고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고검에서 재수사 명령을,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비율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지만은, 그래서 결국 검찰 스스로가 권력자의 핵심적 의혹을 덮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수사를 할 생각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은 문 정권을 왜 심판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인 신혜선 씨요, 가톨릭계의 발이 넓어서 주교까지 동원했다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들 병원 이상호 부인 김수경과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자기 건물이 잡혔는데, 그런데 우리들 병원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 신혜선 씨와 같이 하던 사업 문제에서 대출받은 돈이 지금 보증인이 우리들 병원도 공동보증인으로 돼 있으니 우리들 병원에서 1,400억을 대출받으려면 이 보증인에서 빠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이 장난치고 해서 이 빠지면서 해주기로 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 결국은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이제 1,400억 받아서 여기저기 돈잔치에서 지금 되살아나고 있고 자기는 건물을 뺏겼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신혜선 씨가 2019년 12월에 신한은행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신한은행 직원 2명, 이 지점장 포함해서 관련된 재판에서 신한은행 직원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또 지난 12월 10일 고소장을 냈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 행위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 2명의 재판에서 A씨라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지난 10일 고소장을 냈는데 직원들이 A씨 진술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자, 이 사람은 2009년에 이상호와 그의 처, 지금은 이혼했죠. 김수경과 함께 청담동 레스토랑 사업을 같이 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이상호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돼서 같이 신혜선 씨의 건물과 이상호의 은행에서 지급 보증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400억을 지가 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서 이 연대 보증인에서 자기만 싹 빠져나간 거지요. 그래서 신 씨가 같이 지금 공동 이 보증인인데 한 사람의 동의 없이 신한은행 연대 보증인 계약을 신한은행이 해준 것은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이상호와 그 신한금융그룹 간의 유착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는 인터뷰에서 이 버닝썬의 경찰총장이라는 윤규건이가 청와대 근무할 때 대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여당 국회의원의 메신저 역할을 했고 신씨 사건 고소를 맡은 형사 3부는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불법 이익을 챙겼다고 하면서 다른 건으로 윤 총경을 구속해서 재판에 넘긴 부서지요.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씨 고소 사건이 정권 실세들의 연루 의혹을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고 검찰 관계자는 위정 고소 사건을 통상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형사부에 배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은 고소인 조사 후 1년 넘게 수사를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4월 신 씨가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 빠른 수사를 호소를 하니 신 씨 측은 범죄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으니 빨리 수사 좀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올해까지도 이걸 수사하지 않다가 결국 이번 달 12월 17일 날 무혐의 처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무혐의가 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위정 사건이 1,400억 불법 대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 위정부터 시작하다 보면 1,400억 부정 대출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노무현의 주치이고 친문 인사인 이상호와 그의 전처 김수경이 우리들 리조트 회장과 함께 회사를 설립한 신혜선 씨가 신한은행 직원들을 법정 위정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신한은행에서 260억을 대출받았고 이 신 씨가 담보로 자기 건물을 댔고 이상호 부부는 연대 보증을 썼는데 2012년 이 이상호가 재정난에 빠지면서 산업은행에서 1,400억 대출받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신한은행 직원들을 도움을 받아서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 씨는 이상호가 자기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 등을 고소했고 이들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등으로 지금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을 받았고 신 씨는 재판에서 위정을 했다며 신한은행 직원 1명을 위정죄로 고소를 했는데 야권도 여권 인사들이 이 사건에 지금 도움을 줬다고 그때 이제 공격 안 하다가 우리가 하도 공격을 하니까 지금 당시 총선을 앞두고 동당이 좀 물었죠. 수사팀은 아직도 피의자 신분인 B씨에 대해서 은행 직원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2월 달에 신혜선에 대해서 조사 한번 하고 이후 추가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여권을 의식해 사건을 갖다가 지연시켰고 사건을 맡은
허민석 부장검사도 이성윤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문 정권과 밀접한 신한은행이 관계되어 있어 수사 여부에 따라 게이트화가 될 거니 절대 할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우리들 병원이 대출받은 1,400억. 근데 제가 이때 우리들 병원이 보정을 된 것은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그래서 실제 보정된 것 갖고 받을 수 있는 돈은 한 900억 정도가 맥시멈일 건데 1,400억이나 받은 걸 보면 이 나머지 500억 정도는 다른 용도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죠. 그래서 1,400억 중에 1,000억은 다른 은행 빚을 갚기 위한 차압 목적이고,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딴 데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빚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쫓기니까 산업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받아서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에 매달 얼마씩 이렇게 상환해서 갚는 조건으로 가면 살 수가 있죠. 나머지 398원은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운 운영자금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정이 인정될 경우 당사자 동의 없는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산업은행은 이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정폭되자 지난해 6월에 자체 감사에 나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떠들었죠. 제가 이 문제를 제일 처음에 거론한 게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건화가 조금 되는 것 같으니만 지금까지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이제 김경률 씨가 또 한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들 병원 사건을 또 이렇게 좀 거론을 했죠. 윤석열 장모 실형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윤석열 장모 사건은 명의 대여가 핵심인데 우리들 병원 사건의 경우 이만한 명의 대여는 요만큼 차지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장모는 20억 부정수급했다고 징역 3년 운운했는데 그 논리로 따지면 우리들 병원이 건보공단에서 편취한 금액은 수천억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김 회계사는 우리들 사건 역시 명의 대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95%다. 우리들 병원의 1,400억 대출은 이상호 원장 한 명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상호 청담동 우리들 병원장이 780억, 지방의 다른 우리들 병원인 부산 우리들 170억, 대구 우리들 병원 80억, 동네 우리들 병원 80억, 의료재단과 희망의료재단, 우리들 의료재단과 희망의료재단에 290억과 50억이 대출됐다. 그런데 모두 이들이 다 연대 보증을 썼는데 동네 우리들 병원 원장의 경우 30억을 빌리자고 1,400억의 보증을 썼다. 연대 보증을 썼다. 이게 말이 되나? 이상호의 전처했던 김수경과 동업자였던 신혜선 씨를 기망했다라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자신의 대출 한도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금을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신용까지도 끌어와야 됐고 그 과정에서 명의 대여라는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1,400억의 대출금 중 다른 은행 빚을 갚기 위한 참 목적이 1,000억, 운영자금이 400억이었다. 병원 운영자금이 400억씩이나 필요한 이유는 미스터리할 뿐만 아니라 돈이 그만큼 급했다. 자, 적어도 제가 은행에서 빌려준 돈 중에 한 4,500억이 오버했다는데 결국 400억이 운영자금이라는 것도 그 뒤에 나왔지요. 그래서 우리들 병원에 1,400억 불법 대출 의혹은 이상호가 개인 회생 신청 전력이 있어서 사실상 타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불가능한데도 2012년 9월입니다. 자, 문재인이 대선에 나온 그때죠. 1,400억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 불거진 소송에 현 여권 실세들이 나서서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죠. 이상호는 2003년 1월 당선자 신분이던 노무현의 허리 디스크 수술을 맡기로 했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 부인 김수경과 더불어서 친노의 핵심이고 또 친문의 핵심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권력형 대출 비리로
일컬어지는 이 사건은 2019년 12월에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결론도 없고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신한은행 문서 위조 사건도 지금 이번에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호는 신혜선 씨한테 자기를 좀 빼주면 연대보증인에서 신혜선 씨와 같이 사업을 하다가 그 망한 빚에서 빚 연대보증인에서 빼주면 자기가 돈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돈은 20억을 갖다가 주기로 했죠. 이상호가 신혜선이한테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이상호에게 15억을 대출해 주기로 했고 이게 사금융이에요. 여기에 이 원장 개인 돈을 더해 20억을 마련해 주기로 했는데 이상호는 이 신혜선이한테 주기로 했던 이 돈을 빼갖고 지가 지 개인 대출 이자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한은행이 임의로 돈을 빼갔다고 그래서 신혜선이는 신한은행이 이상호의 연대보증지위를 해제시키기 위해 자신의 서명까지 자기가 동의를 안 해줬는데 갖다 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가 연대보증을 해제하기 위해서 합의는 했는데 돈을 갖다 얼마 주기로 했는데 신한은행이 그걸 돈을 일정하게 해주면서 저것도 밀린 이자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혜선이는 돈을 못 받았다 했는데 그런데 신혜선이 서명까지 위조해가지고 신혜선이가 동의했다며 이렇게 해결했죠. 이걸 해결해 준다고 양정철이 정재호 전 거수기당 국회의원까지 등장했는데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상호와 김수경이가 문재인하고 2012년에 관계로 보면 이들이 산업은행의 이 문정권에서 당시 산업은행장이 딴 사람도 아니고 강만수입니다. 그럼 강만수가 한 개 병원에다가 담보금도 부족한데 1,400억을 갖다가 빌려주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당시 대선을 겨냥해서 MB 정권의 핵심에서 누군가가 빌려주라 했고 그래서 이상호는 빌려가지고 1,000억은 다른 은행의 빚을 갚았고 결국 400억 정도는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것이 이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근데 신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난리가 났던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 정권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청산하라고 한 부분에 핵심에 이 우리들 병원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찰이 2년을 묵히다가 이거를 신혜선의 고소를 덮어버렸다고요. 자, 그거는 문이 그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끝까지 밝혀야죠. 윤석열이는 이걸 자기 검찰총장일 때 안 밝히고 뭐 했습니까?